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이 함께하는 TV 똥땅이 이번 주제는요. 제가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게 앞에서 공황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 공황장애보다 좀 더 넓은 의미의 이제 그 개념이잖아요. 불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공황장애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두뇌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현상 중에서 하나를 놓고 불안이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모든 불안을 다 얘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두뇌 발달 과정과 연결된 그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인제 알려드릴 게 뭐냐면은, 제가 요거를 녹화하고 나면 인제 요다음에는 지금 버스턴도 가야 되고 뉴욕도 인제 뭐 이렇게 들렸다가 올 예정이고요. 그러고 나면 아마 시간이 한 2 주 1-2주 정도 있기 때문에 아마 한 편 정도는 더 녹화를 할 것 같은데, 그러고 나면 인제 제가 한국을 들어가서 한 3주 정도 있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6월 중순경이나 돼야, 6월 초 지나야 이제 그다음에 이 똥똥이 녹화를 인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제 중간에 인제 공백이 좀 빌 겁니다. 그전에 제가 광고 하나를 하고 시작을 할게요. 예,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이 펀더드 공개 강좌 인제 무료라고 해 놨는데, 이게 어디서 하냐면은 한국 들어가는 김에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인제 4 호관 817 호를 인제 빌릴 수 있어서 거기에서 이 공개 강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5월 30일 목요일이고요. 요건 한국 시간 한국 날짜고요. 1 시에서 오후 1 시에서 3시 사이에 저희 아들 자폐인 제 아들하고 같이 가서 처음에 한 30 분은 인제, 아이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가끔 한국말을 좀 못 알아들을 때가 있어서 제가 옆에서 인제 고 정도 보조를 하는 형식으로 해서 인제 자폐 아이들 또는 인제 ADHD 아이들, 뭐 지적 장애도 포함해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자폐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의 인제 질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한 1 시간 동안 제가 두뇌 발달의 과정, 일반 아이들의 두뇌 발달 과정, 그리고 자폐나 지적 장애 ADHD 아이들이 인제 보통 어디에 어떻게 인제 이 가는 길에 이렇게 막혀 있는가 정도, 그래 가지고 고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주대로 인제 그걸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인제 저와 아들이 함께 끝날 때까지 한 30 분에 걸쳐서 의견도 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관심 있으시다든가, 근데 요거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습니다. 30명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한정이 돼 있어 가지고 30 명이라고 하는 인원이 있어서, 저는 요것만큼은 이제 자폐 부모님들 또는 ADHD, 지적 장애, 이런 흔히 얘기하는 이 정신적인 그런 어떤 발달 장애라고 사회에서 알려진, 저는 뭐 생각이 다른 아이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아이가 있는 가족에 한해서 인제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보내실 때 그거를 뭐 제 아이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내지 않고 인제 등록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하시는 경우, 제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고런 분들께 인제 초점이 맞춰졌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제 오늘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 장애도 그렇고 자폐도 그렇고 인제 지적 장애 집어넣어 가지고 장애, 장애, 장애 그래 가지고 이 장애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이게 장애라고 보이는 게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거나 뭔가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장애라는 거를 놓고 나니까 꼭 아이들이 뒤떨어지는 것 같고, 뭐 마치 뭔가 도움이 없으면 세상을, 물론 그렇죠. 도움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려운 지금 현상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인제 봐야 될 거는, 이 제 지적 장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장애라고 하는 거는 도움이 필요한 거는 최소한이고, 실제로는 스스로 나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뇌 능력이 발달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장애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에서 사회에서 이것을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장애라고 그냥 레이블을 붙여서 도장을 꽝 찍어 놓고 뭐 "너는 불안장애다. 너는 뭐 지적장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회 자체가 우리는 지금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제해야 될지 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안이라고 하는 거를 불안 상태라고 인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제목을 집어넣을 땐 불안 장애를 집어넣어서 인제 제목은 집어넣겠습니다만 실제로 인제 저는 불안 상태라고 이야기를 불안 상태를 겪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 상태를 겪는 이것의 원인도 물론 제가 앞서서 공황 상태를 겪는 원인을 이야기를 할 때 그랬잖아요. "대상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대상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지금 개가 사나운 개가 나를 물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 오는 불안과 공포 물릴까 봐 불안해지고 그때 그 개가 나를 어떤 식으로 공격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공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상 대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거는 극복을 해 나가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제가 이 공황 상태에 대한 내용들을 인제 의사들의 이야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목을 할 때 이게 두뇌의 관점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두뇌의 관점에서 풀어보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의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또 혼자서 내가 "아 이 민동필이는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 버리면 네가 뭐를 근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제가 의사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찾아 놓고 그거를 인제 좀 본 상태에서 제가 이야기를 풀어 나갔는데 물론 인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과정에는 제가 뭐 준비를 따로 하진 않고 들었던 내용들만 가지고선 인제 정리를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데 이 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찾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불안에 대한 내 이야기들이 같이 겹쳐져 있는데 참 묘하게도 공항과 불안을 똑같이 놓고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경계선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사분들 또 저희 심리학자인지 뭐 아무튼 제가 볼 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불안과 공황을 딱 동일시해서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선 딱 했었는데 사실 이 내용이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제가 인제 ADHD나 이 지적 장애 그리고 물론 자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폐처럼 생각하는 방법이 다른 아이들의 그 발달 과정에서 실제로 불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 아이도 지금 겪고 있는 약간의 불안 같은 거 뭐 그렇게 심한 정도까지 강박이나 이런 걸로 갈 만큼 심하지 않지만은 불안의 증세가 인제 뭐 그전까지는 별로 보이질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 가지고서 이제 그것들이 딱 보이기 시작하면서 다른 케이스도 좀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게 공황과는 다른 불안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아 이게 일반인들도 가지고 있는 거를 이 의사들도 그렇고 이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아직까지 이 전혀 구분도 안 되고 뚜렷하게 그 증거를 찾아 증 그 이유를 찾아 놓지를 못했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이라고 할때 글자가 뭐 좀 제가 악필 중에 악필이라 제가 써 놓은 글자도 못 알아보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좀 해 주시고요. 자 불안이라고 할 때 공황은 제가 그랬죠.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뭐 이 얘기는 안 했나요? 이 '삶에 대한 의미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것 두뇌 속에서 실제로 가다 보면 의미가 없다. '아 이 돈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지금 인기가 많으면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이런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왔을 때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다다르기 전에 오는 두려움. 이게 없으면 왜냐면 이게 없으면 내가 살아갈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내가 돈에 의미를 뒀는데 '돈에 의미가 없다.' 그러면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막 이런 것들에서 오는 이런 불안이 있는가 하면
두뇌 발달 과정에서 젊은 사람들이 겪어 나가는 불안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과 불안은 쪼끔 다르게 보는데 이때의 불안이 무엇인지 뭐 대상이 뚜렷하면 그거는 뭐 확실하게 알죠. 앞에서 아까 제가 시작해서 그 이야기한 것처럼 개가 나를 물려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개와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개를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 이럴 때는 사실상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모르는 것에서 오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에서 오는 불안과 공포라고 한다면은, 물론 이게 인제 일반적으로 고소공포증이든지 폐소공포증이든지 이런 것들이 내가 그 속에서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는 그 답답함에 눌려 가지고, 특히 인제 왜 그 폐소공포증이라고 할까요? 비행기 같은 거 안에서 저는 뚜렷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겪으시는 분들이 아마 그 생각이 딱 들어가 있을 때 '내가 여기 이걸 타고 있는데 비행기가 만약에 이렇게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빨리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딱 살펴보면은 나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는 데다가 사람은 많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갑자기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공포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이런 거를 인제 보통 해소공포증이라 그러나요? 아무튼 저는 인제 그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심리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불안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면서, 왜 흔히 한국 속담에 이런 거 있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정신만 차리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러려고 하면 인제 말 그대로 실체를 보는, 흔히 그 이야기하는 그 인지 능력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키워야 되는 인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 말고 아무리 찾아도 원인이 없는 불안이 있어요. 근데 원인이 없는 불안인데 이게 공황과는 좀 달라요. 근데 이 원인이 없는 불안을 의사들도 그렇고 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요거를 다 지켜가더라고요, 제가 본 그 영상 속에서는. 왜냐면 요 불안은 아마 실제로 의료계에서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어디서 오느냐? 생존 본능에서 와요. 여기까지는 인제 의사들도 얘기를 해요. 생존 본능이다. 그런데 인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개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의 그 생존 본능, 이것과는 쪼끔 달라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서 개가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 인제 제가 앞서서 이 얘기했죠. 내가 어떻게 할지 방법을 알면, 방법,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자리에서 '야, 이 개가 지금 나를 물려고 그러는데 내가 이놈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여기서 인제 공격을 해 가지고 이렇게 오면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돼요. 이게 인제 생물학자들이 보통 다큐멘터리를 찍는 사람들도 그렇고 바닷속에 들어가든 곰이 있는 데를 가든 이렇게 굉장히 사나운 동물들이 있는 곳, 사파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전문가가 있고 그 전문가들이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그 투어를 할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물의 습성이나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 동물들이 오면 어떻게 대처할지, 그리고 대처 방법, 총을 가지고 있는다든가 이런 것도 인제 안전을 위해서 가지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총을 쓰지 않고도 방법을 찾아갔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어가 우글우글한 속에서도 가서 다큐멘터리를 찍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방법을 알아요. 안다. 안달이 아닙니다. 안다. 예, 안다. 이 얘기가 뭐죠? 지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인제 여기서부터 생겨요. 지식으로 방법을 알면 내가 생존의 확률을 늘려가요. 그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 와서는 진짜 말 그대로 원인을 모르는 불안, 이거를 딱 들어가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생존 본능인 것 같은데 생존 본능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지식에 대한 갈망이에요. 불안이 오는 이유가 지식에 대한 갈망이에요. 왜? '내가 알아야 생존의 확률이 는다.'라고 하는 게 인간뿐만 아니라 사자도 그렇고 이런 두뇌를 가진 동물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두뇌 능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이 지식을 갈망하게 되는 이유 어린아이들이 5살, 6살, 4살, 5살, 6살 때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렇게 알고자 하는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유 그게 지식을 갈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알아야 산다는 거예요. 알아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식이 있어야 생존의 확률을 늘릴 수 있다예요. 그런데 이제 볼게요. 인간의 사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인류가 지금 발달을 굉장히 많이 해 오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인류가 발달을 해 오다 보니까 보호 장치가 잘 돼 있어요. 뭐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생존권이 보장돼 있어요. 생존권이 보장돼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말 그대로 위험이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생존하고 이제 지식이 원래는 지식을 가장 손쉽게 빠르게 익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험이라고 제가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예전 영상에서 다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왜냐면 두뇌 발달 과정에서 인제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익힌단 말이에요. 근데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존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를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익히는 거예요. 물론 인제 흥미로운 거 '어 이건 왜 이래?' 이런 건 또 있는데 요거는 쪼끔 차원이 다른 두뇌 능력이기 때문에 고거는 인제 빼놓을게요. 왜냐면 실제로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실제 여기에서 인제 이야기하는 이 불안을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호기심과 함께 개념으로 접근하는 지식이 아니라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한데 이 방법은 뭐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이번 편에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인제 요거는 또 다른 이야기니까요. 이건 실제 두뇌를 발달시킬 때 어떤 식으로 하고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런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제 고거는 좀 빼놓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과 인제 지식이 원래는 연결이 돼 있어야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요. 그러니까 보고 '아 이 보고는 먹으면 안 돼.' 가서 딱 봤더니 '이거 독이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빵빵하게 인제 위험하면 배를 부풀려 가지고 방어를 해. 막 이런 것들 그럼 재밌죠. 왜? 생존과 관계된 거니까요. 그래서 그 생존과 관계된 것들을 내가 습득을 하면 할수록 생존의 확률이 늘어나고 개가 막 이렇게 덤비려고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저럴 땐 저렇게 하면 돼. 뭐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 그 TV 프로에서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많죠. 지금 뭐 그 어디 가서 생존하는 방법서부터 뭐 그 관찰 카메라가 보통 이런 것에 적용이 되는데 그런데 이 불안이 오는 이유 중에는요. 바로 이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자꾸 많이 습득을 해야 생존 확률이 늘어난다라는 게 진화를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바닥에 딱 깔려 있는데 돌아봐도 내가 주변에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살아가면서. 왜 섬뜩섬뜩하다라고 할 정도로 진짜 내가 위험한 경우를 겪어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뱀도 옆에 있었고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뱀도 많이 잡았었지만은 어렸을 때 길 가다 보면 뱀도 바로 옆에 서 있었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뱀을 볼 수 있는 길에서 뱀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시골에서도 얼마나 될까요? 하도 도로를 잘 닦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뱀에 물리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고 뱀을 이렇게 접하거나 살모사 같은 거 이렇게 접하거나 이런 경우도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제 어떻게 되느냐. 지식을 갈망은 해요. 예 지식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에 대한 갈망을 제공하는 원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원인이 생존과 경험을 통한 생존의 확률을 늘리는 거라야 되는데 이게 보장이 됐으니까 이제 딱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원인을 알면 내가 그 원인을 찾으면서 '아 내가 이런 지식으로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이걸 이런 데 써먹을 수 있구나. 사용할 수 있구나. 이런 건 이럴 때 써먹으면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를 보면서 이거를 쌓아가면은 되는데 결정적으로 지식과 이 원인이 돼야 되는 이 지식을 익히고자 하는 그 원동력 그러니까 자극제가 돼야 되는 원인이 딱 빠져 있으니까 어떨까요? 원인을 모르면요. 사람이
탁 오는 게 불안이에요. 왜 그런지를 모르면 답답하고 미치고 불안해져요. 이게 불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아이들이 오느냐? 보통 10대 전후 제가 볼 때는 저희 아이는 20 대에 왔어요. 왜냐? 저희 아이는 자폐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그리고 제가 어려서부터 이 개념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르쳤지 실제로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대학생활 시작하면서 지식이 그냥 막 덤핑이 되듯이 와요. 이걸 소화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점점 불안 상태가 오히려 가중이 되는 거예요. 왜? 배워야 될 지식은 굉장히 많고 성적도 나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됐는데 이 지식들이 어디서 왜 무엇 때문에 내가 이걸 익혀가야 되는지에 대한 연결고리가 아예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즘은 인제 사회성도 늘어나니까 이 사회성이 확 늘어나면서 이게 그 미래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 무엇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계획하면서 통제할 수 있는 그게 없으니까 아이가 불안함을 좀 느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최근에 인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제 저희 뉴욕도 가고 그러는데 뉴욕이나 여기는 자기가 태어났던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 보고 싶어서 그리고 어디를 갈지가 다 정해졌으니까 오히려 그런 게 없는데 한국은 제가 정해 놨거든요. 그래 가지고 얘기를 안 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이 한국을 가는 것에 대해서 불안이 쪼끔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형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나에게 주어지긴 했는데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 통제하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왜? 원인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찾아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요. 10대 아이들이 불안을 느낀다든가 또 20 대까지도 30 대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10 대, 20 대, 30대 젊은 시절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는요. 이게 어디서 하냐면 지적 욕구는 있는데 이것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는 생존과 같은 것이 연결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교육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지식에 초점을 둔 그 교육 있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불안에 떨고 원인 모를 불안이에요. 차라리 이게 뭐 저희 어디서 저희 사자를 만날 때의 불안감이라든가 이런 거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원인 모를 불안에 떨고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저희 이 불안 증세가 심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 쌓여가는 불평 불만이 쌓여 있고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보면은 여기저기서 예측하지 못했던 막 감정이 폭발해서 뭐 묻지마 뭐 이런 것들이 막 벌어지죠. 지식에 초점을 둔 교육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 사회 교육을 지식을 강조하는 교육이 주를 이루는 이 사회에서는 결코 사람이 편안하고 즐겁게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물론 권력을 가지면 가능하죠.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권력자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휘두르고 있으면 밑에 사람들은 더 불안해져요. 왜? 그 사람이 어디로 튈 줄 모르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제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원인을 찾아가는 것.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거는 호기심이에요. 네. 호기심. 왜냐하면 내가 궁금하니까 원인을 내가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지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것을 가지고 개념화시키면서 지식을 개념화라고 인제 저는 얘기하는데 이게 인제 실제로 학교 교육에서 가장 필요한 왜냐면은 원인이 뭔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나무가 단풍이 든다? 단풍나무가 단풍이 든다? 단풍나무는 왜 단풍이 들지? 온도 때문일까? 아니면 빛의 양이 적어서일까? 제가 볼 때는 빛의 양이 적어서거든요. 요즘 여러분들 벚꽃나무 봤는지 모르겠지만 벚꽃나무 여기 인제 이 BC주 버나비하고 밴쿠버 지역 메이플 리치 이런 데 쭉 보면은 흰색하고 분홍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 약간 분홍색. 여러분들 그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흰색이 쪼끔 일찍 펴요. 같은 나무에 흰색과 분홍이 같이 있는 것도 흰색이 쪼끔 일찍 펴요. 분홍이 지금 만개했죠?
버나비 저희 집 근처는 그래요. 흰색은 이미 한번 확 졌다가 인제 지금 막 지려고 하는 시기예요. 이게 뭐냐면 그럼 왜? 이게 햇빛의 양인가 온도인가? 온도라고 하면 다 똑같은 조건인데 왜 분홍색이 늦게 피겠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빛의 양일 수도 있구나. 그럼 왜 유전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런 것을 내가 찾아가는 것.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학교 공부에서 가르쳐 주는 지식을 단순히 외워서 하면 할수록 불안 상태는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원인과 그 연관관계를 찾아가면서 왜 그런지 이유를 찾아가는 것. 이거를 인제 저는 개념화라고 하는데,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해도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효율도 늘고 모든 것들이 쉬워질 수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공부 방법만이 유일하게 불안을 낮춰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들이 대학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불안 증세가 있기 시작한 게 이제 대학에서 지금 좀 다니다 보니까 점점 인제 사회를 알기 시작하면서 인제 벌어지는 현상인데, 이게 공부하는 걸 보면 그래요. 진짜 지식을 때려 넣어요, 그 가지고 오는 양을 보면. 그러니까 사람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제 불안 증세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는 본능에서, 지식의 욕구는 본능이에요, 생존을 위한. 그래서 지적 욕구는 생존을 위한 본능인데, 이 생존을 위한 본능에다가 더하기 이 학교 교육이 여러분들의 이 정신 사회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아주 괴롭고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제 마치고요. 아마 뉴욕 갔다 온 다음에 아마 한 편 정도 더 올릴 예정이니까 그때쯤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